네, 이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것인지 최상목 대행의 결단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직 법제처장 지내신 조국혁신당 김영현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게 헌법재판소에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섭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내부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내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제 갑자기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상 뭔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가 이거 뭐지?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굴복이다. 입장이 바뀌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굴복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예, 과장한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가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선 지금 헌법재판소 이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데요. 네. 이게 1월 3일 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이전에 거의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12월 28일 날에 네.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네. 두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헌법소원은 그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나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권한쟁의는 국회가 선출해놨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받았다라는 네. 것입니다. 결론은 두 사건 다 공이 무엇을 심리하게 되냐면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네.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쟁점은 네.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쟁점이 동일한 사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 이 헌법소원 사건을 10월 28일 날 제기를 했는데 10월 31일 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합니다. 이틀 만에. 3일 만에 해봤는데 예. 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은 네. 지정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네.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할 만한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한마디로 이제 적법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예. 그거를 따져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적법 요건을 갖춘 것 같다. 예. 그럴 때 비로소 전원재판부로 가는 거구나. 예. 예. 그런데 보통 이러한 시간이 걸리는 게 네. 보통의 사건은 한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2주에서 한 달. 예. 그럼 3일 만에 회부를 해버린 거죠 전원재판부에. 얼마나 시급한 사건인 건지가 확인이 되네. 예. 그다음에 이 1월 3일 날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그 변론기를 언제 잡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변론기일이 1월 22일 날로 지정돼서 예. 진행이 됐고 그날 결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네. 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사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기일이 잡히고 이례적으로 잡히는 것이고 네.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한다는 얘기는.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제 국회 취재를 해보니까 어쨌든 국회는 선출 권한이 있는 거고 국회목, 대법원장, 그 다음에 대통령 뭐 각 3인씩 추천해서 임명장만 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계속 저렇게 임무를 해태하고. 예.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1차적으로 길을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그 임명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위헌일 것 같다라는 1차적인 판단을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1월 22일 날 결심됐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그런데 1월 24일 날 금요일 날에 권한대행 쪽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각 당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심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날 당일날 기각을 합니다. 기각을 하고 우리 2월 3일에 원래 정해진 대로 선거할 거야라고 했죠. 근데 이 1월 24일 날 금요일 이후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가. 설 연휴가.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난 날이 1월 31일이란 말이죠. 근데 1월 31일 날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재판관 평의를 했겠죠, 아무래도. 하고 나서는 그 권한대행 쪽에다가 그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각 당이 후보자 추천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그날 중으로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 중으로. 그랬는데 권한대행 쪽에서는 그날 중은 우리는 못하겠다, 제기해달라. 변론 제기 신청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 1월 31일은 지나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재판관 중에 8명 중에 제가 볼 땐 소수일 것 같은데 1명 또는 2명이 한두 명이 지금 권한대행 쪽에서 좀 그 각 당의 추천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정을 짓자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건 조금 날림 아닌가? 라고 의문을 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특수성 같은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콘클라베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뭐 소수 의견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뭐 이럴 때 회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 좀. 그런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적게 돼 있어요. 각자 다. 각자 의견을 적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수 의견인 재판관이 내가 내 이유를 아직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기다려달라. 라고 하면 그걸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1인에 의해서 시간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8명 중에 누군가가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입장이나 요구를 좀 받아서 그 사람한테 변론 제기 요청이 있으니 그걸 받아들여서 수용할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다. 이제 한 명 정도가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 그 토요일 날에 최대행 쪽에서 갑자기 이 국회의장이 별도의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렇죠. 라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견서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논란이 많을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국회의장실에 취재를 했더니 아무런 법률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다시 이를테면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국회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그 총의를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걸어야 한다라는 법률 규정은 없다. 국회법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있으면 논란이 될 게 없죠. 근데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건가요, 우리 법에? 그래서 이제 재판 기간이 필요한 거고 법률을 해석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대로 짚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짚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잘 짚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법률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짚었어야 될 겁니다.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것이 뭐가 정답이라고 누구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통상의 범주에서 보면 예. 이미 그 이제 국회에서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 세 사람을 추천한다, 임명을 원한다, 임명해 다오라고 최상목 대행한테 보냈으면 이 세 사람을 다 임명을 해야 되는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1명은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이 3명에 대해서 이미 의결을 했는데 왜 세 사람을 하라고 그랬는데 둘만 하고 하나는 안 해. 그러니까 이 한 그런 사람 주장을 안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네.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이 단독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을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냐.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판례가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개인이 네.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받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뭐 네.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네. 자격 없다라고 그렇죠. 해서 각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정희 의원 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판례는 그 판례고 네. 지금 의장인데.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거지만 예.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다. 그렇습니다. 국회의 대표자가 권한쟁의를 심판을 할 때도 별도의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제 변론 재개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2월 3일 월요일 날에 2월 1일 날에 이제 예. 의견서를 냈고 예. 2월 3일 날에 예. 이제 평의 때 예. 쟁점이 어느 됐구나. 분인가가 분명히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예. 우리가 이거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 라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표면적인 사유인 것 같습니다. 재개 예, 사유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네. 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냐면은 사실 헌법재판소는 한 명이 그 문제를 제기해도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한 거기 때문에 예. 다수의 의견으로 뭐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변론 재개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한 명을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통령이 권한쟁의 탄핵 탄핵 심판에 영향을 지대한 많이 영향을 미칠 미친다. 수 있는 큰 사건이거든요.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일단 한두 명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만일에 결정에서 드러나게 되면 네. 이제 국민 분열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헌재 내부에. 예, 헌재 내부에. 그러면 지금 추론해 보면 헌재 내부에 진짜 지금 이제 전체 이게 8인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게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그것까지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전 단계로서 한 명 이 지금 당장 이 한 명을 예. 대행이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와 예. 관련돼서 예. 제가 볼 때는 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8명 전원이.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을 거거든요. 예, 예. 다만 지금 말씀드린 예. 국회의장이 별도의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네. 법적으로 각하에 해당된다라고 각하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생각하는 재판관이 한두 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기를 했겠죠. 그러면 각하 요건에 해당하면 이거는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안 판단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은 그런 건데 이게 예. 각하를 안 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갈지 말지 여부는 예. 다수의 의견에 결정됩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이 그러니까 되는 전체 겁니다. 8 가운데 뭐 5대 6대 6대2 뭐 이렇게 정도 돼도 돼도 결정돼서 결정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를 했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은 의문을 충분히 해소시켜줘서 예. 만장일치 견해를 도출하려고 예.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8인 재판부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더라도 8인 재판부가 가면 된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다. 반드시 9인 완전체를 통해서 어떤
그 의견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구인 완전체로 해서 그 탄핵 심판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처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그 두 가지 주장 다 뭐 일리 있는 주장이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결정을 통해서 네. 구인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 헌법이 원래 예정했던 네. 재판의 모습이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든 뭐 한 명 정도가 빠지더라도 예. 7명 이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이상 그 예. 결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네.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예. 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판단이 네. 재판관들 사이의 판단이 지금 8명 사이에서 5대 3으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와. 갈린다고 하면은 네. 그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한 명이 추가 임명되기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안 할 겁니다. 의견이 5대 3으로 갈리면 예. 경우에 따라서 기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5대 3이면 기각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채워서 결론을 하게 될 내려고. 겁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 뭐 한 명이 없더라도 6대 2 예. 혹은 7대 1이 된다고 한다면 예. 굳이 한 명의 임명을 기다려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어떤 선천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국론 분열적 상황, 분열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부산에서 집회 열고 막 여의도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 열면서 극우가 준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세력을 엄호하는 사람들의 주의 주장을 좀 그 소수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헌재의 결정이 전원 일치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도 그 지점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네. 권한쟁의 심판을 변론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헌법소원 심판이 있어요. 네. 헌법소원 심판은 적법 요건은 다 통과된 거예요. 본안 판단만 하면 되는 거고 예. 권한쟁의가 각하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 헌법소원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 그 권한쟁의 그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국론 분열이 심하니 우리 내부에서라도 좀 일치된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점을 많이 주목을 한다면 네. 권한쟁의 심판은 전원일치로 각하하고 헌법소원은 전원일치로 인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원일치 각하, 전원일치 인용 예.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게 벌써 2달이 넘었기 때문에 다들 이거 언제 결정이 나는 거야, 언제 결론 나는 거야, 다들 그러고 계시거든요. 이 기일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어제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이게 한 주가 미뤄지면서 그러면 선고 자체도 또 미뤄져서 최장 2주가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2월 말 원래는 1월 말 예상하셨는데 네. 1월 말은커녕 2월 말 혹은 또 3월 이렇게 뒤로 점점 가서 끝내 4월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4월까지는 좀 지나친 기분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3월 중순. 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걸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릴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들 그게 궁금하고 불안하십니다. 예. 우선은 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2월 10일 날 변론 재개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굉장히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온 것에 비하면 2월 10일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뭐 일주일 후에 잡은 게 늦다고 할 수 없는데 네. 그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그 액션에 비해서는 좀 되게- 일주일로는 좀 늦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주 내로 잡았어야 네. 마땅한데, 예. 근데 그 일주일 후로 왜 잡았을까? 그거는 뭐 순전히 추론의 영역. 네. 인데. 이고 예.
그거는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와 연동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탄핵 심판 결론과 연동되는 것 같다. 재판관들의 판단이. 예. 예. 그 얘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갈린다는 얘기네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 과 관련돼서 8분의 생각이 예. 6대2 또는 7대1로 만일에 형성이 돼 있다면 예. 한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면. 근데 예. 늦게 잡았단 말이에요. 예. 2월 10일로 제가 예. 볼 때는 빨리 하려다가 하는 것에 비교하면 일주일 후 늦게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이제 6대2, 7대1이 충족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6대2 또는 7대1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아니 그게 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예.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한 것이 아닌가. 이미 6대2 또는 7대1 정도의 8대 0, 7대 1, 6대 2 어쨌든 예. 6대 2, 7대 1, 8대 0이 예. 요 구도로 들어와 있다. 구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걸 서둘러서 그 저쪽에서 변론 제기를 요청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문을 닫고 빨리 판단을 예.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좀 천천히 들어오시더라도 예. 일단 급한 탄핵 심판의 인원수가 충족이 됐으므로 예. 그냥 간다. 그리고 이게 복잡하다 의외로 이를테면 국회의장이 혼자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예. 뭐 이것도 다퉈야 되고 법리 따지려면 은근히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별건으로 치고 이거부터 먼저 간다. 이런 결심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분석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기를 저는 솔직히 권한쟁의 헌법 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에서 네. 우원식 의장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부터 예. 약간 좀 우려스러웠었어요. 저거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하실까? 저걸 왜 하실까? 헌법 소원이 있는데. 아.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저거는 예. 금방도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 국회의장이 저런 식의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해도 있는 거야?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역시 예. 법관 출신들은 판사 출신들은 다르시군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근데 했거든요. 법을 아는 권한층인데. 사람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 생각 안 들까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날 변론 기일을 잡고 결심을 하는 걸 보고 예.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본 모양이다 아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월 3일 날 변론 제기하는 걸 보니까 그 중에 한두 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라는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헌재에는 투트랙이겠네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그냥 고고싱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예. 어쨌든 법률적으로 법리도 따져보고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헌법 절차에 준하게 예. 뭐 새롭게 넣어야 되면 넣어야 될 것도 포함해서 새로운 걸 영역으로 가자. 이거 그런 거죠. 별건으로 예. 가자. 결과적으로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 네. 시간만 잡아먹게 된 꼴이죠. 그거 안 했으면 헌법소원 바로 판단해가지고 네. 1월 안으로 아마 판단이 끝났을 텐데. 예. 우원식 의장 오판한 겁니까? 근데 하여간 국회 차원에서는 이거 권한쟁의 심판해야 된다라는 당시의 요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있기에는 어려워서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땐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순전히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미스죠. 예. 법률적 관점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걸 딱 태클을 건 이런 셈이다. 그거는 법률가라면은 의당. 당연히 저기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렇군요. 쟁점입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심은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을 확보를 하고 구인 완전체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그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헌재가 이미 한 걸로 보이고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시일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정리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앞서 말씀드린 투트랙으로 가게 얼마든지 된.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두 사건 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예. 만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심되기 전에 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네. 그러면 추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가 투입되는 재판관은 입장에서는 예. 기존에 진행되어 온 탄핵 심판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법정에서 진행되어 온 걸.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바로 예. 변론 갱신 절차라고 합니다. 변론 갱신. 예, 소송법에 쌓은 예, 거. 예. 그래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보통의 사건에서는 그 변론 갱신 절차를 네. 뭐 한 30분이면 보통 끝냅니다. 법원에서 예, 변론 예. 갱신 절차를. 예, 예. 그런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 자신의 재판을 받으면서 예. 뭐 5년간인가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판사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아요. 계속 바뀌고. 판사 바뀌니까 그 변론 갱신 절차를 예. 법대로 엄격하게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 변론 갱신을 절차를 거치는데 네. 몇 달 6개월인가가 걸렸어요. 6개월이요? 설마 다만 그 설마 사건은 마은혁 재판관이 그러진 아, 않으시겠죠. 예. 그 6개월 사건은 이제 형사 재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있고. 건데 이건 헌법 재판이잖아요. 이거는 헌법 재판이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걸리진 않겠지만 예. 어쨌든 그 피소추인 측에서는 변론 갱신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해라. 된다라고 당연히 주장할 겁니다. 아, 윤석열 측에서 예. 변론 그러면은 갱신 절차 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걸 예.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도 변론 갱신 절차에 예. 한두 길은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한두 길이면은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최소 일주일 정도 최소 일주일은 또 뒤로 변론 미뤄질 갱신 수도 절차. 있. 만일에 이 탄핵 심판 결심 전에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예. 일주일 정도는 더 시간이 소모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그 요구 유무와 별건으로 예. 윤석열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아니야 이거 새로 왔으니까 변론갱신 필요해. 예. 이 절차 밟아라고 요구를 할 거고 그러면 예. 최소 2길은 좀 해줘야 되니까 예. 일주일이 늦춰질 거. 이거 할 것 같은데요. 변론갱신 절차. 만약에 들어오면 100% 할 것 예, 같은데요. 임명된다면 당연히 변론갱신 절차에 일주일 정도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 필요 없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니, 재판관 측에서 그 재판관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소송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소송법에 청구인이 원하면 해야 된다. 피청구인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됩니다. 다만 절차법에 다만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하느냐 예. 아니면 빡시게 하느냐. 그렇죠. 예.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거다.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예. 예. 그러면 8인 체제로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답답하네. 그 예. 증인신문기일이 2월 13일까지 잡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4길 오늘부터 4길 동안 11명 증인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4명은 소추인 측 증인이고 네. 나머지 7명은 피소추인 피소추인 측 증인이니까 예. 거의 2배거든요. 맞습니다. 2배니까는 굳이 제가 볼 때는 더 받아들이지 않을 거. 그래서 증인신문은 2월 13일 날 마칠 예. 것 같은데 예.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다는데 네. 한 일주일 후에 예. 최후 변론기를 별도로 연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양쪽이 이제 PPT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다는데 그런 걸로 보면은 2월 20일 날에 쯤에 2월 20일. 예, 2월 13일 날에 예. 증인신문을 마치고 2월 20일쯤에 최종 예. 이제 변론기를 변론기를 하고 열고 그때 결심을 하고 네. 이제 판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빠르면 2월 말, 2월 28일 2월 말에 선고. 또는 3월 초쯤이 이제 예상이 돼요. 예. 그런데 변수가 예. 만일에 결심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2월 20일 그러니까 저는 2월 20일 결심 예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2월 20일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예. 추가로 일주일이 더 추가 일주일. 소요될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3월 네. 중순쯤 3월 중순쯤이 될 거다. 예. 답답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헌재 내부의 내밀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도 우리
처장님 모시고 이런 그 저간의 사정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속속들이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 아니면 이런 얘기 여러분 못 들으십니다. 상세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또 헌법재판소에 사정이 생기면 또 우리 차장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